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입니다. 해병 1사단장이 지금 공수처에 이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죄가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 때문에 육군에서 엄청 열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 자식이 왜 거짓말을 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말이죠. 지금 육군 쪽에서는 이 임성근 사단장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다급한 건 알겠는데 왜 우리까지 물고 들어가려고 하느냐? 지가 져야 할 책임을 왜 육군에 떠넘기느냐? 야, 해병대 그렇게 설치더니 야, 꼴 좋다. 이런 말까지도 나온다고 해요. 사실 이 임성근 사단장의 진술과 관련해서는 저 역시도 매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아실 분이고요. 만약에 장교로 다녀오신 분이라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던 군대의 지휘체계와는 상반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떠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자꾸 피해요. 특히 자기가 작전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육군 54단에서 지시를 내린 거다 라고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다들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뭐야 쟤? 적어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있다라고 주장하는 뭐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뒤집었으면 지금 임성근 씨가 받고 있는 그 혐의를 육군 54단장이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지 한 놈 살자고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물고 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물귀신 같은 새끼가 돼버린 거지. 야, 해병대 장군이 이런 치사한 짓을 한단 말이야? 야, 이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작전을 할 수 있을지 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해병 1사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신속기동군이라고 해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급변 사태가 생겼을 때 24시간 이내에 한반도 어디든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데가 해병 1사단입니다.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해병 1사단 같은 경우에는 뭐 1여단, 2여단, 7여단 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여단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첫째,
대대급 대대가 뭐 여단에 보통 보통 대대가 한 5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 해병 1사단 같은 경우에 여단을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 상륙대대 하나, 그 다음에 공정대대 하나, 그 다음에 유격대대 하나 이렇게 넣습니다. 상륙군, 그 다음에 낙하산군, 그 다음에 후방대에 들어가가지고 잔류하면서 유격전, 고립된 상태에서 유격전을 펴는 부대, 이렇게 3개의 편성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차, 헬기, 뭐 여러 가지 부대가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 대대를 이렇게 구성하는 데는 잘 없어요. 공정대대, 상륙대대, 유격대대 이렇게 편성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건 뭐냐? 한반도 어디든 신속하게 투입되기를 될 수 있는 그런 부대. 그러니까 오늘 밤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런데 그런 부대의 사단장이 이렇게 무책임하다, 이렇게 저질스럽다, 무책임하고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동료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짓 할 줄 몰랐네요. 이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우리 장병들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며, 어떻게 고무보트를 타고 해안에 침투하며, 어떻게 적 후방에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와.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 군대 시절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한테 찬찬히 이렇게 전화를 한번 돌려봤어요. 이번 해병대 건, 세수군 상병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이 다들 좀 아무래도 껄끄러우니까 즉답을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돌립디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 다들 발끈해가지고 큰 소리를 내느냐? 야, 그런데 임성근이 걔는 왜 거짓말을 하고 지랄이야? 라는 거예요. 뭔데? 아니, 해병대에서 일이 터졌으면 해병대 안에서 해결해야지. 왜 이걸 육군한테 떠넘기고 지랄이야? 이 새끼 그거. 야, 그러고도 지가 장군이냐? 그러는 거예요. 어이? 뭔 소리야? 자, 그러면서 이 육군 전체가 지금 임성근 사단장한테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임성근 소장이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와 공수처 조사를 잇따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한 그 진술에 지 책임을 피하고 지가 했던 거를 육군이 했다, 육군 54단장이 했다고 떠넘기는 진술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육군에서 했기 때문에 난 모른다.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육군에서도 이런 일은 잘 없어요. 근데 해병대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요? 아, 참네. 자, 바로 이 진술에 대해서 육군 쪽에서 엄청 기분 나빠한다는 겁니다. 다급한 건 알겠는데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왜 물귀신처럼 육군을 끌고 들어가냐? 아, 이 새끼 웃기는 새끼네. 라는 거예요. 자, 임성근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수중수색을 하라는 지시는 안 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수중수색은 누가 시켰느냐? 육군이 했다. 아니, 네 부대인데 어떻게 육군이 지시를 하냐? 아, 그 시간대 내가 작전 지휘권이 육군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였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거 육군 54단에서 한 거다. 그러니까 대구 쪽에 안동 예천에 있는 부대죠. 그 부대에서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진술 한번 보겠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취재진에게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해병 여단장이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4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받아 결정했다.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이 죽은 거는 육군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고 54단 쪽하고 육군이 발끈했습니다. 지휘체계상 이럴 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임성근은 경찰이 이 지휘체, 육군의 지휘체계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마구 갖다 끼워붙이고 있는데, 좋아. 지가 다급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이거를 54단장한테 떠넘기냐. 아, 지만 감옥 안 가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육군의 지휘체제, 아니,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체계로는 있을 수가 없대.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군에는요, 예속과 배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속은요, 그 부대에 속한다는 걸 예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7군단에는 뭐 11사단이나 뭐 24단이나 이런 기계화 부대들이 대거 예속되어 있습니다. 예속. 이것은 항구적으로 그 부대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권, 뭐 인사권 이런 것이 다 한꺼번에 다 가 있는 걸 말해요. 다만 인사권이나 뭐 부대 유지 활동 이런 부분은 다른 부대에 있는데 특별하게 작전 통제권만 주는 걸 보고 배속이라고 그래요. 배속. 예속과 배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대의 일부를 따로 떼가지고 저쪽에 갖다 붙여주는 거 뭐 이런 걸 보고 배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최수근 상병이 있던 그 부대가 자기 휘하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54단에 배속을 준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자, 이게 뭐 예속, 배속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주장이 기존의 어떤 이 육군이나 우리 국군의 체계화가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라서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통 통상적인 해병대 지휘 라인은 해군 참모총장 밑에 해병대 사령부, 해병대 사령관이 있죠. 그리고 해병 1사단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작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합참에서 해병대 사령부로 바로 내려오고요. 이 해병대 사령부에서 1사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좀 특별한 경우에는 또 좀 경로가 다른데 우리나라 해병 1사단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뭐도 하느냐? 해안 경계도 합니다. 포항하고 경주 사이에 해안 경계를 맡은 곳이 해병 1사단입니다. 따라서 해안 경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작전사령부, 이 대구에 있는 이작사, 옛날 같으면은 이군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원래는 2군 사령부 밑에 11군단 통제를 받게 돼 있었는데 11군단이 없어지고 9군단과 11군단이 통합되면서 지금 현재 그냥 후방작전 사령부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작전 사령부만 남아 있는데 이 작전 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합참에서, 그러니까 합동참모부에서 바로 제2작전 사령부로 내려가서 이것이 해병 1사단으로 내려가는 이런 경로가 있습니다. 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라인은 인사, 군수, 교육, 요 라인이에요. 이른바 군정권, 군사력을 건설하는 권한입니다. 군사력을 건설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 해참총장, 해군총장, 해병대 사령부, 해병 1사단 요 라인이고요. 작전과 관련해서는 합참에서 해병대 사령부, 해병 1사단 요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해안 경계와 관련해서는 합참에서 해병대 사령부로 안 가고 이작전 사령부로 가서 해병 1사단으로 와요. 그리고 이번처럼 대민지원 역시도 요 라인으로 내려옵니다. 자, 따라서 지휘 라인에 반드시 있는 거는 해병 1사단장은 반드시 지휘 라인에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해병대 사령부든 이작전 사령부든
바뀔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은 그 작전에서 배제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이 지휘권에서 배제될 수도 있지만, 누구는 절대 지휘권에서 배제가 안 된다? 예. 해병 1사단은 절대로, 해병 1사단장은 절대로 지휘권에서 배제되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임성근 사단장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자기는 지휘권이 박탈당해가지고 이작전 사령부에서 바로 7여단으로 내려왔다. 또는 여기서 54단 거쳐서 바로 7여단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지는 없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작전 지휘 개념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병 1사단장을 건너뛰고 바로 여단, 해병 여단으로 지휘가 내려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합동군 부대에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참이나 국방부 부대나 이런 데 가면 육해공군 해병대가 각각 다 섞여서 근무하는, 보통 우리는 육군만 근무하거나 해군만 근무하거나 공군만 근무하는 이런 부대에 다 근무를 하시는데, 국방부에 있는 부대나 또는 합참에 있는 부대 같은 경우는요, 부대 안에 육해 공군이 다 있어요. 그래서 1중대장은 육군, 2중대장은 해군, 3중대장은 공군, 그리고 본부중대장은 해병,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대장은 육군인데 중대장이 다 다르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합동군 개념인데, 자, 그런 개념에서도 보면은 적어도 해병 1사단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는, 해병 1사단은 합동군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걸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다? 해병 1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이 지휘체계에서 빠지는 거는 없는 겁니다. 해병 1사단이 사단 통째로 이작전사령부 지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여단이나 연대 단위로 이 부대가, 해병대 부대가 쪼개지는 경우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합동군 부대라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합동군 부대에 가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해병대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중대장은 육군이고, 소대장은 해병이고, 분대장은 공군이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합동군 부대에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는요, 해병대 말만 들어요. 그래서 2소대, 3소대 소속인데 해병대 소대장 말만 들으려고 그런 거야. 지대 소대장도 아닌데. 그런 경우 뒤입다 많아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만드느냐면 해병대만큼은 그냥 지휘체계 자체를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해병대 부대만 몇 개 쏙 빼가가지고 다른 부대에 배속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단 통째로 가져오거나 통째로 빼거나 그렇게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해병 1사단장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휘체계에서 배제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지가 배제됐다고 주장하는 거잖아. 이거는 육군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제가 사실 이 임성근 사단장의 진술을 보면서 꽤 의아했던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병 1사단에서 여단 하나만 따로 떼내서 54단에 배속을 줬다는 말이냐. 보통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해병대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꼭 지네 사단장 말만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단 전체를 다 배속을 받아가지고 사단장을 통해서 지휘가 내려가게끔 만듭니다. 그리고요, 포항에 있던 해병부대를 경북 예천으로 데리고 왔다면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단순히 주변 수색만 할 거면, 육상 수색만 할 것 같으면
뭐 54단에 있는 부대 병력 가지고도 충분하죠. 그런데 포항에 있는 해병 부대를 굳이 예천으로 끌고 왔다는 건 뭘 말하냐? 그 자체로 이미 수중수속을 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육군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임성근 지 새끼 저거 말이야. 지가 급하니까 저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둘째 치고 왜 지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냐 이거예요. 네.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을. 참. 육군의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급해서 임성근이가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냐. 내가 그건 알겠는데 참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임성근의 이런 주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 낱낱이 거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증언도 있었고요. 이미 결론이 해병대 책임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즉 임성근 사단장이 지시를 한 걸로 결론이 났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고 했던 건데 아니 뭐 그럼 54단 쪽은 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나?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떠들었겠죠. 그러니까 단 몇 시간을 못 가서 거짓이 드러날 그럴 일이었던 겁니다. 그 몇 시간도 안 돼서 거짓이 드러날 그럴 빤한 거짓말을 별을 2개씩이나 단 사람이 그것도 해병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해병대 그 장군이 했다라는 게 참 참혹하죠.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장교로서의 자질을 못 갖춘 사람입니다. 참 같은 장교로서 대한민국 장교단의 일원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윤석열은 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들리는 바에 따르면 임성근을 저렇게 감싸는 이유가 인사청탁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솔직히 예하부대 병사가 황당한 이유로 비전투 손실 사고로 사망을 할 경우 사단장 책임차를 피하기 어려워요. 그게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굳이 이 문제를 문제를 삼지 말라는 식으로 했다는 게 다른 어떤 청탁의 대상자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이 진행이 되면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돼요. 임성근하고 윤석열 혹은 임성근과 김건희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그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며 겨우 이 사단장 하나 살리려고 정권이 흔들흔들하는 아니 사단장 하나 살리려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에? 참 사단장이면요 보통 일반 부처의 그 실국장 정도급밖에 안 됩니다. 실국장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검사로 치면은 차장검사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차장검사 하나를 살리려고 지금 거부권 행사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급수면은 이게 별 2개면은 기껏해야 그 도청이나 광역시청 여기에 국장급이거든요. 그 정부 부처 고위 부처에서 실국장급 뭐 이 정도 급인데 그러니까 보통 뭐 2급 정도로 보거든요. 2급 부이사관 정도 글쎄 뭐 2급이니까 이사관인가? 2급 이사관 정도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실국장급밖에 안 돼요. 실국장급. 근데 이 실국장급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청탁이나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년도 길다님께서는 예비역